자,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그 유명한 고전이죠. 도도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요. 혁명과 구원이라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작품의 핵심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시죠. 예, 소설의 갈등은 아주 명확한 데서 시작돼요. 바로 완전히 다른 두 도시, 런던과 파리의 대비에서부터요. 한쪽은 뭐랄까, 질서 있고 안정된 런던,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혁명의 불길로 막 들끓는 파리.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근데 디킨스가 그냥 이 도시는 이렇고 저 도시는 저렇다.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이 대립을 통해서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바로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선과 악, 사랑과 증오 같은 것들이요. 이걸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이야기의 무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소설 속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지 그걸 진짜 이해하려면요.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그 거대한 역사적 폭풍이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프랑스는요, 사회 전체가 불만으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빵 터지면서 혁명의 불길이 확 타오른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프랑스 전체가 공포정치라고 불리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이 격동의 시대, 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을까요?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요, 정말 극단적으로 딱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온갖 특권이랑 권력은 다 가지고요, 아주 호화롭게 사는 귀족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억압받는 평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참을 수 없는 불평등,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길의 땔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봤으니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인물들, 그 사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소설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 인물들한테 있어요. 먼저 자기가 귀족이라는 사실을 막 거부하는 찰스 다네이가 있고요. 또 이야기의 중심에서 모두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루시 마네트. 그리고 끔찍한 과거를 딛고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 마네트 박사. 또 냉소로 똘똘 뭉쳤지만 사실은 복잡한 인물이죠. 시드니 칼튼. 마지막으로 혁명의 복수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마담 드 파르주까지. 이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실파래처럼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힌 운명 한가운데에 아주 결정적인 반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귀족인 찰스 다네랑 변호사 시드니 칼튼,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정말 소름 돋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닮았네? 하고 넘어갈 사소한 설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찰스 디킨스가 진짜 대단한 작가인 게 그냥 지나칠 법한 평범한 것들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작가가 작품 곳곳에 숨겨놓은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읽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초반에 파리 길바닥에서 와인통이 깨져서 붉은 와인이 콸콸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그 더러운 진흙탕에 섞인 와인을 막 핥아먹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곧 파리 거리를 붉게 물들일 핏빛 혁명을 암시하는 아주 강렬한 예고편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바스티유 감옥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폭정과 억압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아이콘이었던 거죠. 그래서 혁명군이 이 감옥을 무너뜨렸다는 건 단순히 벽돌을 부순 게 아니라 그 억압적인 권력 자체에 맞서 싸웠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바로 이 소설의 심장을 꿰뚫고 있는 영원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엮여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던 런던과 파리, 질서와 혼돈처럼 계속 대비되는 이중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마네트 박사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는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희생이에요. 소설 속에는 사랑, 증오, 혁명, 복수, 정말 온갖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거든요. 하지만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타인을 위해 나를 내던지는 그 숭고한 희생의 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우리를 그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끌게 되죠. 이게 바로 시드니 칼튼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평생을 냉소적으로 또 무의미하게 살았던 한 남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말이죠. 희생을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도시 이야기의 핵심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한 사람의 희생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의 심장과도 같은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